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최고급 럭셔리 호텔의 거대한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초대형 쇼핑몰과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골프장에서는 그 귀하다는 물을 그야말로 펑펑 씁니다.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리면 끝없이 솟구치는 검은 황금, 석유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놀랍게도 물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강, 더 정확하게는 물줄기는커녕 호수도 하나 없죠.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물 한 방울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들은 많습니다. 사실 강이 없다는 것은 경치의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도시를 건설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시작은 언제나 물이었고 문명과 경제의 번영도 물 위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은 석유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바로 물인 겁니다. 석유나 다이아몬드가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강수량은 100mm, 여름 장마철 한국에서 하루 동안 쏟아지는 빗물의 양이 이 나라에선 1년에 걸쳐 내릴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내린 비조차 뜨거운 사막 열기에 모두 증발하거나 모래와 바위 사이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모래 언덕이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니 애초에 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바닷물을 끓여 마시기로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포함 총 41기를 운영하며 하루 약 540만 톤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생산하고 있죠.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를 보유한 석유 왕국이 식수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막대한 양의 석유를 태워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 증류합니다. 이 기술 역시 한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세계 해수 담수화 분야의 톱티어로 군림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짠 바닷물을 퍼올려 소금기를 쫙 빼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맹물로 바꾸는 마법, 바로 해수 담수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1970년대에서 1990년대 무렵에 중동을 좀 돌아볼까요? 당시 중동 국가들에게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물을 틀면 나오는 대형 수도꼭지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멈추는 순간 국민이 목말라 죽고 국가의 모든 산업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그야말로 국가적 생명 유지 장치였죠. 당연히 이 거대한 시장은 수십 년 먼저 고도 산업화를 이룩한 일본과 유럽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굳건하게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선진국들이 설계도를 던져주면 파이프를 묶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묵묵히 시멘트를 나르던 서러운 하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과서처럼 맹신하고 고수하던 스틱빌트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수십만 개에 달하는 쇳덩이 부품과 굵은 파이프들을 배에 싣고 중동의 사막 현장으로 가져와 그곳에서 작업자들이 일일이 용접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위로 쌓아 올리며 조립하는 전통적인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사막은 선진국 엔지니어들의 얄팍한 교과서가 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섭씨 50도를 가볍게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 아래서 쇳덩이는 맨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펄펄 끓어올랐고 현장 작업자들은 일사병으로 픽픽 쓰러져 나갔죠. 설상가상으로 툭하면 불어닥치는 거대한 모래폭풍은 치명타였습니다. 1mm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이어붙여야 할 파이프 용접 부위에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쉴 새 없이 스며들면서 치명적인 불량이 속출했으니까요. 엑스레이 검사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다시 철판을 뜯어내고 재용접을 반복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애초에 발주처와 약속했던 공사기간은 하염없이 뒤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마실 물이 말라가는 중동의 발주처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쥐어줘도 제때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서구 기업들의 답답한 변명만 이어지던 상황. 그때 두산중공업이 사막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두산은 사우디의 의외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다 조립한 다음 그걸 배에 실어서 오겠다는 것이었죠. 사막 현장에서 벽돌을 쌓듯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국의 공장에서 거대한 플랜트를 뚝딱 만들어 통째로 수출하겠다는 발상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당시 전세계 기술자들이 절대 불가능한 짓이라며 코웃음을 쳤던 이 도발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훗날 중동 사막의 지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선발 경쟁자들을 모조리 무릎 꿇린 전설의 원 모듈 공법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던 일본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은 이 원 모듈 공법을 듣고 헛웃음을 지으며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모으는 핵심 설비, 즉 증발기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 증발기 하나를 통째로 조립해 놓으면 그 길이가 무려 120m, 폭이 30m, 높이가 아파트 10층 높이인 30m에 달합니다. 국제 규격의 거대한 축구장 하나가 통째로 쇳덩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피입니다. 여기에 텅 빈 무게만 무려 4,000톤. 우리가 흔히 타는 중형 승용차 2,000대를 한꺼번에 뭉쳐놓은 어마어마한 쇳덩어리입니다. 창원 공장에서는 먼지 하나 없는 환경에서 완벽한 품질 관리 아래 거대한 쇳덩이를 1mm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조립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 괴물을 공장에서 바다에 떠있는 배, 즉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이송 과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는 굉음과 함께 자체 제작한 수백 개의 바퀴가 달린 특수 이송 장비가 이 4,000톤짜리 증발기 밑으로 기어들어가 육중한 몸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1분에 몇 미터씩 전진하며 부두 끝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이때부터 엔지니어들의 피말리는 초정밀 밸런싱 작업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이 작업은 무거운 코끼리 한 마리를 시소 위에 올리는 것과 같은 작업이니까요. 육지에 있던 4,000톤의 하중이 바다에 떠있는 출렁이는 배 쪽으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배 한쪽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물속으로 처박히거나 심하면 배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단 1cm의 수평오차, 단 1도의 기울기 편차만 발생해도 수천억 원짜리 설비가 바닷속으로 영원히 수장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술진들은 배 밑바닥에 위치한 거대한 물탱크에 펌프를 연결했습니다. 증발기가 육지에서 배 위로 1m씩 진입하며 무게를 짓누를 때마다 컴퓨터로 실시간 하중을 계산해 그 무게만큼 배 안에 들어있던 바닷물을 바깥으로 쫙쫙 빼내는 마법 같은 평형수 조절 기술을 구사했죠. 육지의 쇳덩이가 배를 누르는 힘과 배 안에 물을 빼내 부력을 띄우는 힘을 1g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초정밀 평형 기술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디테일 덕분에 이 거대한 인공광물 제조기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바지선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에 걸친 거친 대양의 파도를 뚫고 중동에 펄펄 끓는 사막 현장에 도착한 이 완제품을 보고 발주처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거 서구 기업들이 50도의 폭염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몇 달 동안 용접하고 조립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공정을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가져와 수도관 파이프만 연결하는 것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래폭풍을 맞지 않고 한국의 첨단 공장에서 완벽하게 조립되었기 때문에 용접 불량률은 0%에 가까웠고 가장 중요한 공사기간은 기존 방식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이 현장에 모래바람을 탓하며 납기를 미루고 쩔쩔매고 있을 때 한국은 그들이 교과서처럼 떠받들던 방식을 찢어버리고 원모듈 공법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에 감탄한 중동 부호들은 한국의 메가톤급 프로젝트들을 몰아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메가톤급 프로젝트 중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담수화 공장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알 카이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플랜트가 하루에 뿜어내는 맑은 물의 양은 무려 100만 톤, 하루에 350만 명의 인구가 동시에 밥을 짓고 샤워를 하고 화장실 물을 내리며 펑펑 쓰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양이죠. 부산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거대한 인공 강줄기를 사막 한가운데서 쇳덩이 기계가 매일같이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산의 강점은 단순히 크고 무거운 기계만 잘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해수 담수화의 주류 기술은 바닷물을 펄펄 끓여서 수증기를 모으는 다단 플래시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지만 물을 끓이기 위해 막대한 양의 석유와 에너지를 집어삼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수처리 기업들은 아주 미세하고 촘촘한 특수 필터에 바닷물을 강한 압력으로 통과시켜 소금기만 쏙 걸러내는 일명 역삼투압 방식이라는 더 정교한 차세대 기술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두산은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뼈를 깎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돌입했고 결국 증발식과 역삼투압 방식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단 플래시의 압도적인 대량 생산 능력과 역삼투압의 정교한 효율성을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톱티어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것입니다. 과거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던 프랑스의 스에즈나 베올리아 같은 글로벌 거물들조차 이 무결점의 기술 포트폴리오 앞에서는 한 수 접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동과 전 세계에 촘촘하게 심어놓은 거대한 설비들이 쉴 새 없이 바닷물을 빨아들여 하루 수천만 명이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강도 호수도 없는 메마른 사막의 나라에서 사실상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줄을 대한민국 기업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1970년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사우디의 열사병 속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맨손으로 모래바람을 맞으며 수로를 파고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뜨거운 피와 땀방울이 거름이 되어 이제 아들 세대인 우리는 토목공사 하청을 넘어 거대한 바다를 통째로 강물로 바꿔버리는 최첨단 융합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사막의 지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며 교과서의 이론 뒤에 숨어 현장의 환경을 탓할 때 우리는 4,000톤의 쇳덩이를 바다에 띄우는 실행력으로 생명을 창조해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석유로 대변되는 검은 황금의 시대가 저물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맑은 물, 즉 푸른 황금을 확보하는 자가 세계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를 넘어 전 세계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척박한 땅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숭고한 기술, 그 웅장하고 거대한 쇳덩이들이 오늘도 창원 앞바다를 힘차게 가르고 대학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대한민국 국격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